100세 시대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소리 없이 찾아와 일상생활까지 힘들게 하고 완치도 어렵다는 질병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인의 만성질환 퇴행성 무릎 관절염. 빛날보감에서 여러분의 무릎을 점검해드립니다. 네, 자 빛날보감에서 오늘 여러분의 무릎을 점검을 해드리고요. 또 관련된 상식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 하면 무릎 질환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주변에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정재훈 원장님이 이제 제대로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이 이 무릎 쪽에서는 국내에서 일인자. 예, 국내에서 수술 횟수도 많으시고 하여튼 이 많은 분들이 무릎과 관련된 것 때문에 고통받고 또 궁금하신 게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관련된 상식을 저희가 많이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님들, 네. 할머니들이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무릎아, 아이고 그렇죠. 무릎아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흔한 질병이 이렇게 무릎 관절염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관절염 중에서는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죠. 되게 이제 보고자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네. 되게 한 60대 정도 되면은 약 80%, 그다음에 한 80대가 되면은 거의 100%에서 엑스레이상에서 네. 잘 들으셨 엑스레이상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상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서 항상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아하. 나이가 들면 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구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하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빛날보가 한 줄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키워드 주세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가 원인이다. 자, 노화가 노화가 원인이다. 원인이다. 퇴행성 관절염 이제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 연골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25세가 넘으면은 네. 우리 신체 조직은 거의 다 퇴화해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이고 많이 퇴화해 갔네 그러면. 저도요 요즘 들어서 뭔가 좀 예전 같지 않다고 싶었는데. 예.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을 먼저 좀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진을 보면은요 좌측에 정상 연골은 매끄럽게 되어 있는데 예. 우측의 퇴행성 관절염 부분은 연골이 닳아져 가지고 그러네. 좀 두께도 얇아지고 울퉁불퉁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일차적으로 그 관절 연골이 닳아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관절 연골 닳아진 그 부스러기들이 나와서 그 관절 주변에 있는 관절을 맨 안쪽에 싸고 있는 막이 활액막이에요. 네. 그 활액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은 간단히 말하면은 관절 연골이 닳아지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연골이 닳아져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네. 그럼 원인이 뭐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사실이니까 일단 네. 노화가 원인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원인을 아직은 정확히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70대, 80대가 돼서도 관절염 없이 잘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화만이 원인이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활동 정도랄지 네. 비만이랄지 아니면 어떤 여성도 잘생기니까요. 그리고 어떤 가족력이랄지 네. 또 뭐 다친 거, 외상 이런 것 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뭐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다라기보다는 가족력이 될 수도 있고 예. 네,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네요. 예. 네. 사실 이제 무릎 관절은 하루에 우리가 수십 번 이렇게 일어났다 그렇죠. 앉았다 하고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연골이 이렇게 닳아지거나 파괴된 상태라면 통증이 엄청 심하겠는데요? 네.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그 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절 연골이에요. 네. 그래서 연골이 닳아지면은 괜히 아플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은 관절 연골에는 이 통증 섬유가 없어서 연골 자체가 파괴된 것 가지고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통증이 오는가?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골 부스러기들이 닳아진 부스러기들이 이렇게 활액막에 붙어서 자극을 하면 염증을 일으켜요. 아, 염증을 일으키면은 물이 생겨나서
관절이 붓습니다. 그러면 많이 아파지는 거예요. 막 붓는 거 빨갛게. 그렇죠.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우리 손에가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은 이렇게 빨갛게 되면서 붓고 네. 누르면 아프고 네.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또 이제 관절 연골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걷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작용을 해요. 그런데 관절 연골이 닳아지니까 네. 얇아지니까 그 충격 흡수하는 작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연골 밑에 있는 뼈가 미세한 골절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골절 때문에 통증이 생겨요. 그래서 걸을 때 시큰거린다, 아파서 못 듣겠다 네.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골이 이제 그 무릎에 그 충격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걷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네. 원장님께서 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절 연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정확히 가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줄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일상 속 생활 습관이 무릎을 병들게 한다. 생활 습관이 무릎을 병들게 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생활 습관 이 관계를 볼 때 생활 습관이 나쁘다고 그래서 반드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덜 좋겠죠. 그러나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 분들, 이분들은 생활 습관이 대단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단 관절염이 생기면은 생활 습관을 관절염에 맞추어서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힘든 운동 같은 건 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건강 챙긴다고 해서 막 등산을 심하게 한다거나 뭐 달리기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헬스 같은 걸 심하게 한다거나 이런 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달리기나 네. 등산이나 이런 굉장히 건강에는 좋은 운동이고 활동이긴 한데 네. 무릎에는 별로 좋은 활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건강할 때 아직 관절염으로 진단받지 않았을 때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조심하면서 다치지 않으면서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관절염이 일단 진단받고 나면은 그런 활동들은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 관절에 그렇게 진단받고 나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들은 또 그러니까 뭐가 대신에 있어요? 네. 이제 수영이랄지 아, 그다음에 자전거 돌리는 운동, 네. 자전거 타기도 되고 실내에서 자전거 돌리는 운동도 되고 네네. 그런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관절이 의외로 특히 무릎 관절이 하체 근육이 강화되면은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서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수영, 자전거 타기, 그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 네네. 이런 걸 하면은 대단히 좋습니다. 하체 근력을 많이 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근력을 키우는 거는 좋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저 시골에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앉아서 오래 이렇게 밭을 메시고 그쵸, 막 이렇게 하다 밥 보면 매는 일. 이게 너무 많이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좀 안 좋죠. 그렇죠. 네. 흔히 이제 그 무릎에 이렇게 안 좋은 자세들이 네.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등산, 달리기, 뭐 축구 이건 이제 관절 충격을 많이 주는 그런 운동들이죠. 네. 그리고 또 둘째로는 이제 과기관 스포츠 활동인데 너무 이렇게 빠른 이렇게 돌기도 하고 피버팅이라고 하는 그 끊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활동들, 농구랄지 뭐 이런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밥 매는 거, 쪼그려 앉아서 네. 네. 특히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오리걸음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밥 매는 거. 어. 이거 무릎에 많이 무리가 가죠. 그리고 이제 재래식 빨래, 앉아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하는 네네. 빨래. 그다음에 청소 또 재래식 청소. 요즘은 다 서서 합니다만은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방 자주 닦고 하면서 이럴 하는 때. 거, 방 닦고 하는 거 이런 거 등등의 관절에 굉장히 무리를 많이 줘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네. 또 이미 걸린 사람한테는 증상을 악화시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상들이 이제 무릎에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은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퇴행성 관절염이 거의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95% 정도가 여성분들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그 여성분들은 이상하게도 증상이 훨씬 심해요. 남자분들 환자분들은 훨씬 같은 퇴행성 관절염 정도라도 훨씬 잘 견디고 쓰는데 여성분들은 훨씬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확실치가 않지만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농사일이랄지 농사일 중에도 반일들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가사일 중에서도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일 많고
그런 것. 그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비만도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격은 작은데 비만이 있으니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더 커지겠죠. 네. 무릎은 작은데 체중은 더 많다 보면은 네. 단위 몇 년 당 가해지는 하중이 많아지죠. 그리고 살은 빼고 근력은 늘려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이렇게 체격에 비해서 골반이 좀 넓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 안쪽에 가해지는 하중이 많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많이 생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저는 정말 조심을 해야겠네요.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주세요.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 네. 저는 이 말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연골이 이제 뭐 재생되지 않나 그래서 요즘 뭐 연골 재생술이라 그러나요? 요즘 예. 많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관절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관절 연골에는 아까 신경세포가 없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혈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공급이 되질 않으니까 이게 재생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신체 조직이 손상되거나 네. 다쳤을 때 네. 그걸 이겨내는 것은 혈액이 공급이 돼가지고 그걸 기화로 해서 되는 건데 연골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은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최근에 뭐 연골 재생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수술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방법이랄지.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은 연골을 재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이 되고 있는데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연골 재생을 한다고 해서 우리 정상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너무 달아져가지고 뼈가 노출될 정도로 너무 달아져서 도저히 너무 안 되겠는 이 연골들을 조금 더 좋게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 완벽한 재생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벽히 되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잘 되기만 하면 훨씬 낫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최근에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로 달아진 분들이 오셔서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관절이 딱 붙어버린 사람들 다 달아져가지고 이런 정도 되시는 분들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 재생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하도 줄기세포 재생술이 알려지다 보니까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변에는 비교적 건강하고 어느 일정 부분이 이렇게 심하게 파괴됐을 때 그럴 때 연골 재생술을 하는데 어떤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고 앞으로는 대단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연골은 스스로 재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스스로 관리를 좀 하고 통증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병원을 가는 게 좋은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가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어떻든 무릎이 이제 활동 범위도 굉장히 관절 굴곡 범위도 넓고 우리 그 생활 중에 무릎에 가는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많이 다쳐요. 네. 그래서 아프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무릎에 통증이 생겨서 장기간 지속이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일정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약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된다. 이런 경우를 할지 네. 또 어떤 활동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통증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고 특히 40대 이후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40대 이후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통증이 생긴다. 그럼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아야 됩니다. 진단 그래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진단 방법은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네. 우선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요. 둘째로는 MRI.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관절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엑스레이를 보면은요. 네. 네.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예. 우선 사진 나오고 있는데. 예. 좌측에서 쭉 보면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쭉 사진을 봐 보시면은 좌측은 위아래 뼈 사이 간격이 좀 넓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우측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면서 네. 맨 우측에는 거의 다 가지고 관절경이 하나도 없어지죠. 네. 저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저렇게 관절 간격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서는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뼈가 자라나요. 그걸 골극이라고 하는데 뼈가 자라납니다. 엑스레이로 그걸 보는 네. 그런 걸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을 때 꼭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거. 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을 때 퇴행성 관절염을 잘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서 찍어야 됩니다. 서서 찍어야 저렇게 달아져 관절 연골이 없어져 가지고 네. 그 좁아진 스페이스가 간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네. 누워서 찍으면 안 드러나요. 네. 그리고 양쪽 찍어가지고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45도 구부리는 사진도 꼭 찍어봐야 돼요. 저기 사진에 보시면은 우측에 동그라미 쳐진 데는 다리를 펴서 찍은 사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저 사진에서는 관절 간격이 별로 안 좁아졌죠. 그리고 거의 정상 관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45도로 구부린 사진에서 보면은 두 개 뼈가 맞닿아 있어요. 45도를 찍어야 철저하게 진단이. 근데 이제 요즘에는 또 엑스레이가 조금 더 엑스레이보다 조금 더 나은 게 MRI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MRI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절염 초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MRI를 찍으면은 이게 나타나는데 네. 엑스레이상 간격이 넓어서 정상인 것 같아도 네. MRI를 보면은 예, 연골이 없어져 있는 수가 있습니다. 저기 네, 화면에 나오네요. 위에 좌측이 엑스레이상인데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관절 간격이 거의 넓잖아요. 네. 그 정상처럼 보이는데 밑에 엑스레이를 보면은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부분에 그 우리 너플너플하게 이렇게 네. 연골이 달아진 게 보여요. 저건 MRI상 MRI잖아요. 밑에 네. MRI 밑에는 MRI죠. 밑에는 MRI. MRI 사진. 네, 그렇게 해서 MRI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MRI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MRI상으로 이제 아주 표면만 달아진 경우, 네. 네. 약간 거칠어진 이런 경우는 이제 MRI를 통해서 나오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관절 속을 직접 들여다 보면은 가장 정확히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예. 맨 우측 사진이 아주 매끌매끌하지요. 전혀 네. 흠집이 없이 네. 정상이고 이 우측으로 갈수록 초기, 중기, 말기인데 아이고. 화살표 된 데를 보면은 물렁뼈들이 달아져 파져가지고 네. 울퉁불퉁해진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관절경을 보면은 거의 100% 진단할 수 있다고 네. 보죠. 네. 예. 자, 그럼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죠. 네. 네. 자, 빛날 보감에서 준비한 코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자, 진실 혹은 거짓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 든 사람만 걸린다. 자, 진실 혹은 거짓. 자,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 든 사람만 걸린다. X. 예. 거짓일 진실 것 같아요. 퇴행성이니까. 자, 아니 아까 다쳐서도 그랬다는데. 자, 원장님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거짓입니다. 거짓. 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1차적으로 네. 관절 연골이 달아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관절 연골이 파괴되거나 손상에 대해서 관절염 증상을 나타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네. 물렁뼈가 달아져 가지고 관절염 증상을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네. 어, 아 10대에서도 17세. 7세 그 화살표 있는 부분 보면은 물렁뼈가 매끄럽지 못하고 좀 울퉁불퉁하죠. 네. 네. 29세에서도 보면은 화살표 있는데 보면은 좀 울퉁불퉁해요. 그 다음에 또 네. 36세에서도 보면은 화살표 부분에 보면은 파진 데가 보이죠. 네. 43세에서도 저기는 좀 화살표 맨 뒤에 보면은 색깔이 약간 그 살색 비슷하죠. 짙은 네. 살색. 거기는 뼈가 노출된 거예요. 네. 저렇게 젊은 사람들에서도 생깁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을 방치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된다. 진실 혹은 거짓. 진실. 진실. 두 분 다 악화될 것 진실. 같아요. 악화될 것 같아요. 자, 정답은 거짓이군요. 이건 아니네요. 네. 흔히 그런 말들을 많이 네. 해요. 예.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질환이에요. 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달아져 가지고 네. 2차적으로 활액막의 염증을 일으키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거꾸로예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액막에 먼저 병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병이 진행이 되면은 연골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엄마가 걸리면 딸도 잘 걸린다. 진실. 가족력이 있다. 아까 가족력 가족이 있다. 맞죠? 정답은요? 정답은 진실입니다. 가족력 있다. 예, 예. 가족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부모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녀분들도 그 병에 잘 걸릴 수 있다. 네. 아니면 어디가 좀 약하면은 가면 같이 약하다. 자녀들도 좀 약하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가족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전된다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고 유전된다 그러면은 부모에게 있는 유전 인자가 자녀에게 전달이 돼서 전체나 뭐 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처방전 좀 내려주시죠. 처방전이요. 네. 우선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은
우선 아프면은 조기 진찰 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무리하게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절이 반복적으로 장기간 아프고 있고 특히 40대 이후에 네. 이렇게 아프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나 진단을 해서 이 관절염 치료도 조기에 치료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특히 뭐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 네. 젊은 사람들 관절염에서 연골 재생술, 절골술 이런 걸 통해서 참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 네. 조기 진찰이 중요합니다. 네. 빨리 알고 이렇게 처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병은 맞아요. 키우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디가 아프면 일단 진찰을 먼저 받아보는 게 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관절에 대한 특히 무릎 관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병은 말씀드렸지만 키우지 않는 게 제일 네. 좋을 것 같아요.